정치 참여와 선거입니다. 선거. 참여가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고요. 뭐 앞부분은 굳이 뭐 안 읽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뭐 도움 글은 굳이 안 읽어도 관계없는데, 그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찬반론이 있어요. 웃기지, 그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찬반론이 있다니까? 웃기지, 그지? 실제로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은 정치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웃기지, 그지? 우리 땅에서 그죠? 근데 그거는 시험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는 지각이 분명히 있는 건 있어요. 끄지. 아니, 안 끄졌어. 고마워. 마이크를 올리란 이야기가 저렇게 소프트하게 말하는 것도 말이었어. 자, 529페이지 보시면은 선거와 민주신호죠.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도 높고요. 일단 밑에 선거의 기능은 굳이 내가 뭐 상식적이니까 안 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30페이지에 그 공정선거 4대 원칙 나오죠, 그죠? 기준 책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4대 원칙 보이지, 그지? 오케이, 4대 원칙이야. 여기서 여러분, 그냥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 개념만 좀 보세요. 보통 선거는 반대 개념이 제한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 보통 선거 아니었죠, 그죠? 그때는 자격을 제한도 했죠, 그지? 근데 뭐 여성 보통 선거는 뭡니까? 남녀 다 준다는 게 보통 선거예요. 반대 개념 제한 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평등 선거랄까 헷갈렸는데, 평등 선거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는데 표 차이가 없는 거예요. 투표수 차이가 없는 거 평등 선거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주는 건 뭡니까? 보통 선거. 다 주는데 한 표씩 또는 두 표씩 주는 그건 뭡니까? 평등 선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직후에는 제한 선거 하거니와 보통 선거 아니었습니다. 달리면 차등 선거예요. 왜 차등 선거는 표를 달리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평등 선거의 반대 개념, 차등 선거, 평등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1인 1표. 요게 이제 일정인 수적인 평등입니다. 요즘은 이거는 거의 다 해결되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1표 1가치 요게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의 등가성이라 그러죠. 표의 등가성. 한 표의 가치가 같은 가치가 된다.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현대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주제고요. 시험도 논담 주로 여기서 집중돼 나옵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A라는 지역구는 100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의원을 한 명 뽑아요. B라는 지역구는요, 1000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의원 수는 1명입니다.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죠, 그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힘으로서 1명을 뽑고 1000명의 힘으로서 1명을 뽑아요. 그럼 한 명당 유권자 한 명당 표의 가치는 어느 게 세냐? 이쪽이 훨씬 세죠, 그죠?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유권자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의 유권자 한 명 온다 그러면 쥐가 다 결정하는 거죠. 무지 센다 그지. 근데 이거는 1000명이 어쨌든 힘을 모아야 한 명 온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숫자가 1이 되는 게 이게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치밀해요. 표의 등가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여기도 1000명이면은 여기도 1000명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정확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말하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00명이면은 여기가 500명까지는 봐줘요. 여기까지는 봐줘. 달리면 2대1까지는 봐준다는 이야기죠. 요 정도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고 굉장히 주저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 개념은 차등 선거다. 그 다음에 직접 선거 반대 개념은 대리 선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대신 바쁘니까 네가 좀 해줘. 이게 대리 선거라는 이야기죠. 자, 밑에 그 공정선거를 예대 제도 장치도 있습니다. 선거공제, 선거법정지도 가끔씩 나옵니다. 선거공제는 여러분,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한다 이거지, 그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느냐? 3.15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어요. 이승만 당시 때, 그죠? 그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막 투표함 바꿔치고 그때는 중앙선관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3차 기원 때 그는 어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선거 공직을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후보자의 선거 경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은 선거 돈 많이 들어. 그래서 정말 유능한 인재가 돈이 없어서 후보에 못 나선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그래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 우리 헌법 116조에 있는 조문이고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 법정주. 자, 선거구를 법정주의 미리 법으로 정해놨죠. 왜요? 여기 우리 시험에 났죠. 왜 여기 시험에 났죠? 왜 미리 법으로 정해놔야 될까? 안 그래 놓으면 지 마음대로, 그 당시에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선거를 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의적인,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의적인 획정.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하고자 미리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그 뒤에서 보세요. 선거구 법정주의와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선거구 법정주의 왜 이렇게 미리 해놨느냐?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게 뭔데? 그거는 요 당시 어떤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었어요. 이 주지사가 지 쪼대로 그냥 꺼나갔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현재국 우리나라 여러분 선거구 법정주 법으로 정해나가는데 그럼 누가 정하느냐? 그게 여러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건 현재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까지. 그게 옛날에는 그 국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앙선관위로 위치를 바꿨다는 이야기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똑같아. 그렇더라. 기가 다시 좌측으로 넘어왔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 이제 우리 획정 기준이 나오겠죠. 그럼 선거를 획정한다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인구적인 문제, 인구 비례 또는 인구 대표입니다. 인구 대표. 또 하나는 지역 대표예요. 지역 대표. 그 선거구를 꺼나갈 때 이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뭐 커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선거를 묶으면 웃기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평생 본 적이 없어. 그죠? 산맥이 가로등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선거로 묶으면 웃기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지역 단위로 뭔가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역 대표성이라는 말은 지역 단위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동질성이 전혀 없잖아. 그죠? 이거는 큰 어려움.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집중되죠. 인구대표,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아까 말하던 그거예요. 표의 등가성이에요. 표의 등가성. 아까 이야기했다는 거죠. A 지역구는 100명인데 B 지역구는 1000명이다. 이렇게 선거를 끄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선거구를 꺼나갈 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인천이 주로 문제죠. 인천은 여기에 막 신도시도 막 들어서고 막 퍼져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골때리 기분이 어떤 데는 뭐 그 옛날에 있잖아요. 이게 뭐 여기는 100명이라면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에 우리나라 헌법재판 설립 초기 당시 때는 요거를 여기까지 봐줬어요. 여기가 100명이면 500명까지 봐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정했어요. 그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300명이 줄여놨다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다고요? 200까지 왔다고. 점점 더 그 갭을 줄여나간다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531페이지 보시면은 인구 대표성 보이죠? 이게 이제 인구 대표 첫째로 보세요, 여러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거 달리면 인구 비례란 말이죠. 그래서 인구 비례란 말이에요.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여러분. 박스 보시면은 A, B, C, D 지역 넣어죠? A 지역은 40만 명인데 B 20만 명, CD는 30만 명씩 안 돼요. 상식적으로 A는 너무 많고 CD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CD는 묶어. A는 쪼개. 그래서 A 값 A을 이렇게 나누고 20만 명씩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CD는 묶으면 20만 명. 그래서 지역구를 4개로 지역구 수는 4개 똑같죠? 지역구 수는 4개 똑같은데 인구는 비례되잖아.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 서울도 여러분 보면은 뭐 강남갑, 강남올 그죠? 이렇게 막 찢어 있다는 거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밑에 점 보시면 표의 등가성 나오죠.
그 말입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제일 어떤 사례 문제에서 요는 있던 이런 머릿속에 요는 어떤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선거제도가 나옵니다. 선거제도,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야기죠. 요거는 우리가 대표를 뽑는 지역적인 선거구라는 게 어떤 물리적, 어떤 지역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여러분 지역 단위를 작게 잡을 수도 있고 크게 잡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구라는 게 어떤 단위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선거구입니다. 크다는 이야기지. 중선거구, 대선거구인데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의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설명을 같이 합니다. 이거 뭔데? 여기는 대표를 한 명 뽑는 거예요. 한 명을. 요거는 2명 이상 뽑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선거구는 2명에서 한 4명까지 뽑고요.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뽑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딱 요 원칙이죠, 그죠? 요 원칙이에요. 요 원칙이고, 이 소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한 명 뽑는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뽑겠죠?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A가 만약에 40% 획득하고, 39% 획득하고, 79, 21 하면 됩니까? 이렇게 획득했어요. 그럼 누가 당선되느냐? A! 왜냐면은 B보다는 한 표 더 1% 더 획득했다는 거죠. 이렇게 1%라도 더 획득하면은 당선되는 걸 우리가 단순 다수, 단순 또는 상대 다수 대표자라 그래요. 다수를 대표한다. 상대적으로 39보다는 40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대표하니까 뽑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거구는 항상 뭐와 연결되느냐? 이렇게 다수 대표자 연결돼요. 근데 반드시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다수 대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다수 대표가 아니죠. A를 반대해서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60%가 A를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는 단순 다수, 상대 다수 대표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A가 사실은 다수 대표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수의 역세대라고 그래요. 다수 대표로 뽑혔는데 사실은 다수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딱 좀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이제 놓은 게 뭔가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다수가 나와요. 절대다수란 말은 다수 대표자란 말은요. A가 이런 게 과반 50%를 넘겨야 당선되는 거. 한 51% 이렇게 해야 당선되는 게 절대다수. 그래서 만약에 A가 여러분 51% 당선되면은 진짜 다수를 대표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성을 강화시킨다. 왜냐면 진짜 대표라는 거지, 진짜 다수 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대표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절대다수 대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상대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절대다수가 아니라 일단 상대다수, 현재 우리가 상대다수 대표 진행되고 있고, 요 상대다수로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B나 C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이 표는 그냥 아무런 휴지조가 이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뭡니까? 대규모의 죽음표, 사표, 다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저게. 다수의 지금 목소리가 사장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 소선거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대규모의 사표가 생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게 오히려 약간 안 맞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한 큐에 해칠 뻔했을 때. 이렇게 50% 했을 때요. 이런 결과가 너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게 선거를 다시 재선거 이런 난리를 떨게 돼.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유리하냐? 거대 정당에 유리하죠. 거대 정당. 왜냐면은 좁은 동네에서 한 명 뽑기 때문에 보통 누가 되는 거니까 원래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제일 잘 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여러분 7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7선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7선 같으면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 4년 되게 7선. 28년 동안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럼 애가 똥에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30살 될 때까지 똑같은 국회의원이라, 그지? 끔찍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그죠? 물갈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물갈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지역망을 한 사람 들리고 났거든. 이게 막 신진에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양당제로 연결되는, 이 정당제가 양당제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소선구제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한편은 좋은 점이 하도 나쁜 점이죠. 나쁜 점은 뭡니까? 신진에서가 전혀 물갈이가 안 되는 거죠.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요래 여러분, 요게 소선구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요게요. 자, 과잉대표, 과소대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과잉대표, 과소대표 이런 말이죠. 저거는 득표수와 의석률이 맞지 않는 현상이에요. 저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이 안 맞아요. 언밸런스입니다. 이런 경우, 득표율이 많은 경우가 뭐냐 하니까, 저게 과소대표고요. 요런 경우가 득표율보다는 의석률이 훨씬 높은 게 과잉대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경상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은 한나라당, 민주당 그러면은 경상도에 이런 민주당 표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뭐 한 40% 있습니다. 60%. 당선되겠지, 그죠? 경상도 A 지역구, 경상도 B 지역구입니다. 한나라당 또 60%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한나라당 당선, 여러분, 득표율은 몇 %예요? 평균적으로 60%는 그죠? 근데 의석은 전부 다 자는 거지, 100%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100%,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득표율은 40% 되는데 의석은 빵이잖아요, 그죠? 이게 1등만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과잉대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532페이지 소선거구제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양당제 형성이란 말이 찍어서 양당제, 오케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들지, 아무래도 지역이 뿌려야 될 돈이 적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역이 적으니까, 관리해야 될 유권자 수가 적으니까, 그죠? 돈이 적게 들겠지. 두 번째, 선거 관리 입장에서 지역이 적으니까 관리가 편하겠죠. 세 번째,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온지 뻔히 알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또는 기존의 국회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단점 보세요. 소수당에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이게 신진 인사가 물갈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연의 사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표, 죽음표가 확 대규모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해 보세요. 과소대표, 과잉대표란 말 넣어서 그 양대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중대선거구는 반대로, 그럼 그거 보기 전에 그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그 양가로 2번에 선거 방법 보시면은 그게 다수대표제 보이죠, 그죠? 상대다수, 위에 거는 상대다수고 아래쪽은 절대다수입니다. 그 상대다수의 단점이 뭐냐? 이건 이제 한 명 뽑는 거지, 상대다수인 거지. 무조건 한 명, 첫 번째, 제일 많은 득표 요소 뽑는 게.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수가 다수의 대표 아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표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요. 다 절대다수 보세요. 절대다수는, 거기에 첫째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 최소한 반턴을 넘기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1등이, 과반수를,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완장치 보세요. 보완장치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도움글 보시면은, 보완장치,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말이죠. 그죠? 투표를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결선투표라 그러고요. 선호투표제는 애당초 투표를 할 때 선호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여러 명이 있으면은 나는 A가 제일 좋다. 번호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절대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투표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선택해요. 유럽 같은 나라를 선택하는 나라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이거죠. 그냥 이게 상대다수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호투표제가 뭐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다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절대다수 대표제의 보완장치가 뭐냐? 그러면은 결선투표 내지 선호표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절대다수 보죠. 절대다수 대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A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성을 강화시킨다. 이게 왜 50%를 넘게 하느냐? 진정한 다수를 뽑겠다는 거죠. 그 용어를 꼭 기가지고 대표성 강화라는 표현을 익히시고요. 나머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중대선거구입니다. 중대선거 여러분 2명 이상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죠. A, B, C, D 그죠? 이게 뭐 40%, 39%, 21%, 10%, 뭐 9%, E, 2% 이렇게 할까요? 그 대충 한 100%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있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을 만약 3명 뽑는다 보겠습니다. 3명. 3명 보면 몇 번까지 누구까지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 3명 만약에 3명 뽑는다 그러면은 ABC까지 당선되지, 그죠? 당선 그지? 그죠? 상대적으로 소수도 뽑힌다. 그래서 뭐라고 이걸 소수대표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현을 익히세요. 소수대표제입니다. 소수대표란 말이면 말 소수의 목소리로 대표된다는 얘기죠. 그죠? 소수의 목소리 대표돼요. 그럼 뭐예요? 소수파가 보호된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소수의 목소리가 그죠? 이는 C 같은 목소리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견도 반영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관점이 대단히 좋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B나 C를 지지한 유권자의 2표도 살아남죠. 그래서 뭐라고? 사표가 확 급감한다. 이게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이렇게 가자고 합니다만은 이게 기득권 질서한테는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목소리가 다 들어오잖아, 그지? 이런 가진 사람은 원래 어떤 내가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애들이 막 들어오면 싫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자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하자고 하지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내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거든요. 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우리 개헌하지 말자 그러지. 지네들 원래 작년에는 있잖아. 막 개헌하자 걔네들 싸우다가 욕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거야. 자기한테 불리하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그런 거는. 자, 그거는 우리 이제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소수대표제다. 보호된다, 사표될 쭉 오케이 가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양당제. 그죠? 여기는 다당제. 그죠? 다당제. 그렇게 한 거다. 여기 또 뭐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과잉 대표, 가수 대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A랑 C 보세요. 같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A는 40%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C는 한 10%밖에 당선 안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A를 지지한 유권자와 C를 지지한 유권자가 있잖아요. 40% 10%가 있으면 누구 유권자의 힘이 셉니까 지금? C가 세요. C가. 보다 적은 숫자가 한 명 뽑아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그죠? 같은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생겨요. 차등 문제. 투표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투표 가치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수를 뽑아주니까, 소수를 뽑아주니까. 요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장점 보시면은, 기억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표를 확 줄일 수 있다. 미연해요? 다당제 정책이 얘기한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민주주의 측면에서 목소리가 2개밖에 없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A 아니면 B라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A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골 때는 거.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쟤네들, 그죠? 사실 지극히 비정상적. 여러분, 당이 하나밖에 없다.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당 하나밖에 없다, 그죠? 노동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게 정상이 아니지, 그지? 걔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양당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민주라는 가지고서는 목소리가 다양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렇더라. 자, 그래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군수정당이 막 난립하면은 좀 시끄럽다. 그게 뭐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니은에 보세요. 투표 가치 차등 문제. 이게 이야기죠. 이게 같은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라는 거죠.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확인학습 풀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푸세요. 자, 간단히 볼까요? 일단 우리 선거 두 개다, 그지? A 선거구는 57,000명의 유권자 선거군 수가 있고요. 을은 20명 받죠. 와, 그럼 일단 여러분, 대충 본대로 한 4대1 정도잖아, 그죠? 이거 좀 심하지, 그지? 투표 가치 등가성에 일단 문제가 생길, 평등 원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여러분, 근데 어쩜 그거는 그런 거예요. 갑 선거를 봤더니 4명의 유권자에서 가가 됐고요, 후보 중에서. 을은 또 A가 됐네? 일단 한 명만 뽑았죠. 뭡니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죠. 그죠? 소선거구 다수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A 선거, 갑 선거 보시면은 후보가, 야, 가나 보세요. 그 끝자리가 5, 2다, 그지? 딸랑 3표잖아, 그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100% 소송 뒀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게 계산이, 검표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어. 검표를 다시 하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선거 소송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선거구간, 일단 1번에 상대다수 맞죠? 왜요? 선거구 자체가 소선거구니까 그리고 또 절대 과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은 가가 여러분 갑선거구의 가를 보시면은 16,000표밖에, 그지? 이건 57,000표 중에서 16,000표는 50%가 안 되죠. 그럼에도 됐단 말은 뭡니까? 상대다수인데 그냥 단순 상대다수라는 거죠. 오케이. 2번에 선거간 투표가치 등가성은 없죠. No, 틀렸다. 3번은 마스크 선거속 나타날 수 있다. 맞다. 4번에는 선거구 형태가 어떤 선거구면 여러분? 소선거구죠. 소선거구는 누가 들어간다고? 거대 정당, 그죠? 그래서 소수파는 거의 명함을 못 내밀어요. 구수정당 의의 진출 거의 안 돼. 5번에 사표가 많이 발생. 그렇죠. 엄청 발생했습니다. 6번에 다수당에 유리하다. 맞고요. 양당제 확립 맞다. 그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인데 요거는 이거죠. 이 비례란 말은 득표수에, 그죠?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 이거지. 득표수만큼, 득표수에, 득표수 10% 했다, 의석도 10%, 이게 이제 비례대표제죠.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민주주의를 디자인해들 때 민주주의 설계자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또 하나는 합의제 민주주의죠. 합의제 민주주의가 선거구로 나타난 게 비례대표제, 그죠? 다수대 민주주의가 선거 나타난 게 이게 다수대표제잖아요, 그죠? 그러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민주주의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진행된 게 주로 영국식이고요. 이렇게 진행된 게 주로 대륙식이에요. 대륙식이란 말은 유럽 대륙이라는 유럽 대륙, 그죠?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비례대표제인데 이렇게 한번 보면 보세요. 그러면은 A당이 10%, B당이 5%, D당 뭐 15%. 그럼 여러분 정당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 다당제로 연결되죠. 다당제로 연결되네. 여러분 이럴 수는 없겠죠. 국민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게 이제 다당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거는 그 사표가 죽은 표가 거의 없겠죠, 그죠? 거의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신진 인사, 새로운 인사의 어떤 목소리가 소수파가 보호 잘 될 것이고 새로운 목소리가 반영이 잘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표제입니다. 장점 보세요. A, 평등선거 원칙에 가장 원칙이 뭐한다? 그 어떤 그 표의 등가성에 가장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 C 논에 소수파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단점은요. 이게 나는 이걸 단점을 안 보는데 일단 교과적인 단점으로서 뭐냐? 너무 또 정당이 많으면 또 시끄럽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맞다. 그건 단점이다 그래야 돼요. 일단 우리는 교과적인 정답을 찾기 때문에.
근데 원래 민주는 약간 시끄러운 게 정상 민주예요. 안 시끄러우면 그게 이상하지, 그지? 군대도 아니고, 그죠? 야, 셧다 이렇게 웃기잖아. 민주주의에서, 야, 시끄러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다만, 이제 그 밑에 뭐 단점 보시면은, 뭐 후보자 명부 작성,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요. 이 나중에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비례대표를 뽑을 때가 어떻게, 누구를 뽑느냐? 각 정당이 명부를 작성합니다. 뭐, A당, 새누리당, 뭐, 민주당 그러면 있잖아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명단을 발표한다. 명단을 미리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원칙은 우리나라는 선거법 홀수 번호는 다 여성을 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성을 배정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선거 때도 각 당의 1번부터 홀수는 다 여성으로 배정했어요. 옛날에 박근혜도 이게 한나라당 1번 비례대표로 뽑혔어요, 그때. 그리고 국회로 진출했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누가 정하는 얘기죠. 이거 누가 정해요? 그 당 직진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유권자들이 이걸 정하지 않죠. 아까도 우리가 선거 원칙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특징을 찍어야 되지, 그지? 저 사람을 국회로 보여, 이게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근데, 새누리당을 막 지지하면은,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은, 새누리당의 사람들이 이걸 뽑죠, 그죠? 이거 뭐 하거든? 내가 좀 바쁘니까 네가 대신,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요? 직수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기. 이 살아있는 이 감각과가. 그래, 그 문제가 생기지, 그지? 우리나라 이게 사실 아직 해결 잘 안 됐어.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단점에 그죠? 후보자 명부 작성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직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유형 보시면은 명부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명부식입니다. 이 이게 명부라는 게 네임 리스트, 그지? 명부를 작성해서 표에 붙이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부식이에요. 밑에 뭐 단기 양식은 우리나라가 이건 유럽 제도인데 우리는 없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명부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뒤에는 536페이지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537페이지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와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선거란 말은 여러분 근데 선거가 무효됐다든지 당선 무효됐을 때 하는 게 재선거고요. 보궐선거는 중간에 의원이 사퇴했다든지 사망했을 때 하는 게 보궐선거입니다. 개념 등급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시험은 밑에 선거제도가 잘 나오죠. 이건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지방의회 선거입니다. 그지? 지방의회 선거에서 시, 군, 구, 의회. 요게 뭡니까? 기초의회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 자, 기초의회는 어떻게 뽑느냐? 우리나라는요, 기초의회를 소선거구, 중선거구, 소수도 들어오죠. 자, 우리나라 원칙은 뭔가니까, 우리나라 의원의 원칙은요, 국회의원 원칙이, 의원은 종류가 많죠? 의원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의원이고, 그죠? 지방의원도 의원이다, 그지? 근데 의원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는 소선거구야. 그리고 다수대표제입니다. 요게 우리나라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다. 예외. 요게 기초의회만은 중선거구 소수대.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죠? 의원 말하는 거, 의원만 대통령이나 지도지사 시장은 아니에요. 의원의 원칙은 뭐라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의원 안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광역의원 다 있다. 그지? 그러나 기초의회만은 뭐라고? 기초의원만은 중선거구 소수대표예요.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이런 기관들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이런 거 없어. 그냥 뭐예요? 평균 나뉘는 게 될 텐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뽑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뽑고 인천시장은 인천시에 뽑겠지, 그지? 그러나 행정구역별로 뽑고 다수대표제야. 그죠? 요거 그래서 중선거구, 소선거구 이런 게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요거 의원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에 흔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자 땡. 왜요?
대통령 소선거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렇게 시민이 한다는 얘기. 경기도지사는 소선거 5대 표자다. 땡. 경기도지사는 소선거 없어요. 그냥 경기도에서 뽑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대통령, 뭐 상대다수, 국회의원, 지자체, 장, 행정단위에서 본다. 다 그렇지. 근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기초의회만 그렇다. 다음에 여러분,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광역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기초도 다 비례대표 다 있죠, 그죠? 비례대표는 국회, 광역, 기초 다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비례의원은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의원도 비례가 있고 기초도 비례가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있어요.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진입 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근데 뭐 A랑 당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를 얻었어요. 그럼 1%로 배정 안 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진입저지 이제 이렇게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할당받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그 정도냐? 한 3% 정도. 3% 정도 그 득표를 해줘야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못 풀어주면은 1% 받으면 안 돼. 그럼 그 표는 어디 가느냐? 이제 다른 정당에 흩어집니다. 자, 어떻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은 얻든지 또는요 3% 이상을 얻어야 돼. 국회의원 숫자가 5석 이상이든지 또는 3%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건 오화 개념입니다. 5석을 얻든지 혹은 3%를 획득하면은 배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비례대표 변화는 오죠.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뭐 옛날에도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투표할 때 한 표만 행사했어요. 한 1인 2표였다, 그지?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주제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왜 1인 1표 하다가 1인 2표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바꿨을까?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지? 옛날에 이렇게 했죠, 여러분. 가비라는 사람이요. 국회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냐? A라는 후보한테 했습니다. A라는 후보. A라는 후보는, 근데 A라는 후보가 정당이요. 근데,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A 후보입니다. 요 한 표를 여기 A한테 행사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카운팅 되느냐? 요 한 표가요? 한 표가 두 번 카운팅 되는 거예요. 표는 한 표 딱 행사했는데, A를 딱 찍었는데, 플러스 1,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숫자를 모아가지고 A 후보를 당선시키기 결정되겠죠, 그죠? 요거를 모아가 뭐야? 이게 이제 아까 비례대표를 결정한다, 이 비례대표.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사실은 가보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죠? 자기는 요거 안 주고 싶어. 자기는 왜 근데 뭐 정의당을 주고 싶어. 근데 줄 수 없잖아. 뭐 어떤 문제가 생겨 무조건 줘야 돼요. 선택을 방해한다. 이 갑의 선택을. 그래서 선택권을 침해한다. 선택권을 침해한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A 후보를 지지했는데 A 후보가 당이 없어요. 무소속이지. 그럼 이거 줄 데가 없잖아, 그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당 있는 사람은 두 번 카운팅 되는데 정당이 없는 사람을 무소속을 지지하는 사람은 카운팅 한 번밖에 안 되죠. 약간 차별하잖아요, 그죠? 이 차별, 평등, 침해. 평등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래서 새누리당 요걸 다 모아가지고 새누리당 이렇게 이제 후보한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3번 당신들은 당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정했어요? 정당의 우두머리 정했다, 그지? 내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니라 걔네들 선택했다. 이게 뭐예요? 직접 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1인 2표를 줬습니다. 1인 2표 주면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요. 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요 사람을 한 표 주고, 그 다음에 정당은 또 반대를 수 있다는 거죠. 뭐, 난 노동당이 좋다. 우리나라 노동당이 있나? 민주노동당? 한때 우리나라 민주노동당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난 민주노동 주겠다, 그지? 또는 뭐, 난 정의당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뭡니까? 내가 뭐 무소속이라면은 A가 무소속이야. 그럼 주고 내 정당은 나 새누리당 좋아. 줄 수 있다, 그지? 이게 이런 문제가 거의 다 해결돼. 그런데 사실 이건 아직 해결 덜 된 거야.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기출문제는 있잖아요.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 그때 한번 자신은 좀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었는데, 그냥, 그때 그 지문도 있잖아. 이게 직접 선거문제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맞다 넘어갔습니다. 일단 요즘 그런 감을 가지고 보세요. 내 교재는 여기 문제가 많다 해놨는데, 그렇게 알아서 새겨 드시라고요.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 박스 안에 보시면은, 1인 1표 끝에 선택권 방해한다. 이 미연에 보시면 뭡니까? 직선거 원칙 위배된다. 디귿의 끝에 평등성 원칙 위배된다 만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밑에 설명된 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봐봐요. 그 직선거 원칙 위배라는 위헌적 요소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기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완벽하게 해결 안 됐다. 그죠?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기출 문제 볼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직능 대표제예요. 직능 대표제는 직업별 대표입니다. 의사 대표, 변호사 대표, 그죠? 노동자 대표.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없다.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책 가지고 보면 67페이지 문제를 보세요. 그 문제를 내 뒤로 옮겨놓은 거야. 같은 문제입니다. 옛날 책 가지시면 67페이지를 보시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득표율을 보시, 지역대표, 비례대표 두 가지인데, 득표율이 다르지, 그지? 득표율이 다르다 말은 표가 두 개란 얘기죠, 그죠? 만약에 1인 1표였다면은 득표율이 같겠지. 근데 1인 2표이기 때문에 득표율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X정당 한번 볼까요, 여러분? X정당은 여러분, 득표율이, 지역대표 보시면은 득표율이 50%죠, 그죠? 50%인데 의석수는 그러면은 200석 중에서 50% 그러면 100석이 적당하죠. 근데 현재 121석이니까 좀 과하지, 그지? 그래서 왜 과잉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Y정당은 뭐예요? 사실은 30%니까 한 60석 돼야 되지. 근데 40밖에 없어. 이게 과소대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죠? 오케이. 1번 틀렸다, 그지? 2번에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1인 2표를 택했다, 그지? 틀렸다. 3번에 대통령직과라면 여러분, 대통령직과라면은 여소야대가 가능하죠. 여당이 소수이 가능하다, 그지? 그러면은 꼭 X정당이 아니라 Y정당, 심지어는 Z정당, 심지어는 무소속에도 대통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맞아요. 3번 가능합니다. 4번에 의원 내역제라면 여러분, X정당이 지금 지역구 121석, 전국구 비례대표 151석이지, 그지? 그러면은 전체 250 중에서 151석이니까 이건 압도적인 다수니까 얘들이 그냥 단독 정부 수립하겠죠. 굳이 연립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지. 자, 밑에 공직선거법 한번 볼까요, 여러분? 47조 3항에 보시면은, 다시 여러분, 아까 몇 페이지지? 글로 옛날 책 74페이지? 넘어가세요. 47조 보시면 여러분, 3항에 비례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매홀수는 여성을 추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여성이어야 되고
홀수마다 해야 돼. 우리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입후보 제한이 있죠. 그죠? 공직자는 여러분,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돼요. 직을 그만두고 놔야 됩니다. 직을 그만두고 놔야 돼요. 53조 1항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요 기자금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3억, 국회의원은 1,500만 원이야. 기자금 3억. 그때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상한 사람들 막 나왔잖아요. 그죠? 보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왔어. 근데 그 사람도 기자금 내고 놓은 사람들이야. 우와! 여러분, 기자금 있잖아요. 기자금은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급받을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일정 득표율이 유지돼야 돼요. 그 득표율가 안 되면은 그냥 3억 내고 3억 한 뿌린 거 나오네 그냥. 왜 나왔겠습니까? 뭐 그 보면 뭐 민족 뭐 무슨 당도 있고 뭐 이상한 당들 많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족보에 쓰려고 몇 대 대통령 후보 농담이 아니야. 몇 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는 나섰다. 후보였다 이거지. 근데 아무도 진짜 자기 가족 몇 분하고 동네 친지 몇 분 죽던 3억 나왔다.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 허경영 씨, 그죠? 내 눈 쳐다봐라, 낳는다, 그러고, 그죠? 아이 컨택 하자, 그러고, 그죠? 그런 사람도, 그 사람한테 히트,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냈잖아요. 근데 타고 다닌 차가 롤스로이스 팬텀입니다. 그 차가 하나 7, 8억 대일걸. 아니, 돈 있는 사람이, 그지? 우리가 흘렁하게 구하잖아, 그죠? 아니, 근데, 그 롤스로이스 팬는 거를 뭐 리스했나? 빌렸나? 렌트카인가? 근데 그걸 타고 다녀가지고 교통사고 냈거든. 그런 차는 수리비도 몇천만 원이죠. 그 기분 돈은 있는 사람 같아. 나는 궁금한 게, 뭘 했어, 어느새 보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 사람이 한때는 공화당 총리였었거든? 당원이 혼자밖에 없지. 당원이 혼자고 자기가 혼자 총재야.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3억 내고 나왔다니, 3억 내고 하다가 이렇게 가지고요. 자, 봅시다. 국회의원은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그지? 밑에 이제 기타감 반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한 10% 이상 획득해야 돼. 10% 얻는 게 대단한 거지. 보통 획득 못해. 10% 얻으면 이러면 상당히 강력한 후보라는 거죠. 그냥 대부분 다 날리는 거냐. 대단한 양반이. 제일 밑에가 여러분 89조가 189조가 그거예요. 아까 3% 이상 5석 이상 그게 비례 진입제 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OX 한번 볼까요? 7번 6번 6번 요게 뭐예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는 제한을 주겠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는 제한을 주겠다. 보통이야 이게. 이걸 평등이라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이다 보통. 7번 평등선거죠. 9번 틀렸죠. 선거 경비도 지원합니다. 13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지, 그죠? 14번 틀렸죠. 선거구에 따라서 뭡니까? 소선거구, 중선거구로 나뉘는 거죠. 틀렸다. 15번 맞다. 16번 그렇죠. 17번 뭐라고요? 중대선거구라는 거지. 오케이. 18번 틀렸죠. 소선거는 다수대표제 연결된다. 20번 투표가치 등가성은 어디 있어요? 비례대표에서 가장 잘 보장됩니다. 23번 시군구 이게 뭡니까? 기초의회죠. 중선거구 소수대표제다.
24번 50% 이상 여성 추천해야 돼요. 그죠? 오케이. 26번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라 맞고요. 오케이. 28번 3% 이상 또는 5석 이상. 이게 맞죠. 30번 어디 있어요? 중대성구되더라. 31번 기여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권. 니어는요 직접 선거. 디귿은 평등 선거. 그래야 되겠죠?